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일까요? 바로 핵무기입니다. 전 세계에서 오직 몇 개국만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 결정이 단순히 군사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. 미국, 영국, 프랑스, 이스라엘, 그리고 이란. 이 5국가는 각기 다른 역사적 배경과 이유로 핵을 보유하거나 보유하려 했습니다.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과 국제사회는 서로 다른 태도를 보였죠. 왜일까요? 왜 어떤 나라는 핵무기를 가질 수 있고 어떤 나라는 국제사회의 반대에 부딪히는 걸까요? 그리고 이 선택은 세계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? 오늘 우리는 핵무기의 역사와 그것이 만들어낸 국제 정치의 흐름을 탐구해 보겠습니다. 핵무기의 시작은 194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은 독일보다 먼저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맨해튼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결국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며 전쟁을 끝냈습니다.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 핵무기는 단순한 군사적 도구가 아니라 국제 정치의 중심 요소가 되었습니다. 미국은 세계 유일의 핵보유국으로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했지만 곧 소련도 핵 개발에 성공하며 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. 이때부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핵무기의 확산을 막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.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과 프랑스도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. 영국은 미국과 함께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했지만 전쟁 후 미국이 핵기술 공유를 중단하면서 독자적인 핵 개발을 시작했습니다. 1952년 영국은 첫 핵실험에 성공하며 세계에서 세 번째 핵 보유국이 되었습니다. 프랑스는 조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. 1960년 프랑스는 독립적인 방위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하라 사막에서 첫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. 드골 대통령은 프랑스가 미국과 영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군사력을 갖추길 원했습니다. 미국은 공식적으로 핵 확산을 반대했지만 냉전 상황에서 동맹국의 핵무장을 완전히 막지는 않았습니다. 오히려 핵 균형을 맞추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죠.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발표한 적이 없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간주됩니다. 1950년대 후반 이스라엘은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 비밀리에 핵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. 이후 1967년 6.1 전쟁 즈음에는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. 하지만 미국과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모호성 정책을 유지했습니다. 1969년 닉슨 행정부와 이스라엘 간 비공식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. 이 합의에 따라 이스라엘이 핵무기 실험을 하지 않고 보유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이를 문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. 이스라엘의 핵 보유는 중동 지역의 군사 균형을 변화시켰고 주변국들과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. 이란의 핵 개발은 과거 미국의 지원으로 시작되었습니다. 1950년대 미국은 이란의 원자력 기술을 지원했지만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상황이 변했습니다. 이란은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핵 기술을 계속 발전시켰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핵무기 개발로 간주했습니다. 특히 200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중동의 군사 균형이 무너질 것을 우려하며 강한 제재를 가했습니다. 이란과의 핵 협상은 여러 차례 진행되었으며 2015년에는 핵 합의가 체결되었지만 이후 다시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. 오늘날 핵무기는 단순한 군사적 도구가 아니라 국제 정치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. 미국, 영국, 프랑스, 이스라엘, 이란은 각기 다른 이유로 핵 개발을 추진했고 국제사회는 각국의 핵 보유에 대해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.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핵무기가 단순한 힘의 상징이 아니라 세계 질서를 결정짓는 요소라는 점입니다. 핵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적 논의는 계속될 것이며 핵을 보유한 국가들의 역할과 책임도 커질 것입니다. 우리는 핵무기를 가진 세계에서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할까요? 앞으로의 선택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.